자, 그러면 이어서 10번 공정의 포켓의 정삭을 볼게요. 자, 포켓의 정삭을 하기 전에 제가 1번에서부터 9번 공정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서 자, 결과만 볼게요. 진행바를 오른쪽으로 끝에까지 옮겨 놓고 자, 그러면 정삭은 어디를 해야 되냐면요. 자,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바닥이 있어요, 여기. 자, 이쪽 바닥에 살이 0.2mm 남아있고요. 바닥에 0.2. 자, 그 다음에 이제 척벽에 여기 있죠. 척벽의 살에도 0.2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도 0.2. 자, 그러면 자, 바닥을 여기 작업을 하는 것을 황삭 실행으로 포켓에 황삭으로 옵셋되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척벽의 0.2 여기는 정삭 실행으로 자, 척벽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황삭으로 포켓의 황삭 실행으로 척벽은 포켓의 정삭 실행으로 0.2 남아있는 것을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자, 10번 공정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구, 정삭용 공구 2번을 선택을 하고요. 절삭 조건은 앞에랑 동일하게 회전수 4,500에 이송은 2,000. 자, 그리고 정삭이니까 여기서 이름을 랍핑해서 피니시 바꿔주고요. 절삭 파라미터에서 가공 여유를 제로로 해서 제로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황삭이 여기서 여기 있는 황삭이 이 방법의 황삭이 바닥을 날려주는 것 위주로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삭은 척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벽 부분을 체크할게요. 참고로 10번 공정은요, 11번이 여기고요. 10번은 여기 열린 포켓이 요겁니다. 바닥과 척벽. 그리고 바로 11번, 아까 설명했던 요게 닫힌 포켓 11번도 바로 같은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정삭 가공 횟수는 1번이고요. 가공 간격은 0.2. 바닥 작업했을 때 척벽에 0.2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바닥 날려주고 척벽은 0.2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약간 떨어뜨릴게요. 0.2요. 자, 보정은 중복 보정으로 하겠습니다. 중복 보정. 자, 그리고 진입 동작에 들어가서 직선 원호를 같이 써야 되고요. 참고로 원호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그래서 열린 포켓을 여기 끝에서 호로 연결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공일로 직선만 쓰면 옆에서 닿으면서 접근해서 충돌이 발생돼요. 진입할 때. 그래서 직선 원호로 접근해야 되고요. 원호만 쓰면 안 되는 이유는요. 보정 기능 때문에 G41에서는 원호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기계에서 돌렸을 때 알람이 떠요. 그래서 직선은 좀 퍼센트를 줄일게요.
6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호 반경 크기는 70%로 조금 줄여서 앞에 진입 조건을 복귀도 동일하게 화살표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은 한 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 11번 공정도 아까 여기 이 부분 바닥과 척벽 똑같이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정상용 2번 선택을 하고요. 절삭 조건은 앞에랑 동일하게 4500에 이송 2000 정삭 이름을 피니시 FIN으로 바꿔놓고요. 절삭 파라미터에서 가공 여유를 0,0로 척벽 0, 바닥 0 황삭 동작은 그대로 두고 정삭은 척벽이니까 사용하겠습니다. 횟수는 한 번에 가공 간격 0.25로 보정은 중복 보정. 자, 참고로 이는 닫힌 포켓입니다. 아까는 열린 포켓이고요. 이는 닫힌 포켓이어서 진입 동작에서 직선은 60%로 하고 원호는 100% 하는데 참고로 직선 원호는 여기서 법선으로 할게요. 법선. 복귀도 동일하게 법선으로 하고요. 참고로 오버랩 닫힌 포켓에서는요, 오버랩 값을 사용해 줄게요. 1mm.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간에서부터 진입 복귀가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잘석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한 점에서부터 진입 복귀하면 공구에는 공차가 있어서 척벽에 줄이 생겨요. 그래서 오버랩 값을 1mm 줬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확인. 그러면 10번, 11번 문제 있는 작업, 모든 작업 재생성. 자, 그러면 1번에서부터 Shift 누르고요. 11번까지 모의 가공할게요. 칼라 루프는 공정별로 지금 칼라 루프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 기준 공정별로. 그러면 요게 2개 공정. 요거를 확인해야 되니까 스크롤 진행 방어를 여기까지 앞에까지 요거 작업 앞에까지 옮겨 놓고요. 자, 그러면 정삭인데요. 바닥 0.2, 열린 포켓 여기에 0.2 하고요. 척벽에서는 0.25 떨어진 지점에서 정삭 실행으로 이게 돌아갈 겁니다. 바닥 척벽. 자, 그러면 속도를 줄여놓은 상태고요. 플레이 버튼. 자, 먼저 바닥 정삭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벽 정삭. 그 다음에 여기도 바닥 정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척벽 정삭. 여기서부터 하는데요. 오버랩은 1mm 더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삭이 또 어디 남아있냐면요. 요게. 자, 이쪽에 바닥을, 여기를 날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12번 공정에 자, 이쪽입니다. 요거 정삭이 있습니다. 조건에 들어가서 먼저 공구 정상용 2번 선택하고요. 절삭 조건은 앞에랑 동일하게 회전수 4500에 이송은 2000. 그 다음에 정삭을 랍핑해서 피니시로 바꾸고요. FIN.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 바닥 여유는 제로.
참고로 척벽도 제로. 보정은 중복 보정으로 진입 뽑기는 직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하고요. 경로 확인할게요. 12번은 플레이. 경로 확인의 플레이 버튼.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쭉 돌려주고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 가공에, 여기에 테이퍼져 있는 경사 가공에 정삭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경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볼앤드밀 3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퍼 작업할 때 볼앤드밀. 그래서 바닥과 여기 끝에는 살짝 라운드가 생기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작은 공구를 썼습니다. 자, 공구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에서 공구 종류에는 볼 앤드 밀입니다. 볼. 다음에 들어가서 에서 절삭지름 3파이 볼이고요. 다음에 들어가서 공구 번호는 머시닝에서 11번에 준비되어 있네요. 11번 엔터. 자, 그리고 끝내기 한 다음에, 자, 절삭 조건은요, RPM은, 해서 8000rpm으로 가겠습니다. 8000rpm이고요. 그 다음에 이송은요, 2000.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그냥 컴퓨터로 두고요. 측면의 가공 여유 제로, 바닥면 가공 여유도 제로로 하겠습니다. 진입 뽑기는 요게는 50%로 좀 줄이겠습니다. 진입 뽑기. 깊이 가공은요. 자, 척벽이 매끄럽게 나와야 돼요. 볼앤드밀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삭 최대 가공 간격은 0.05로 할게요. 100분의 5씩 내려갈 겁니다. 100분의 5씩.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 가공열 제로 됐고, 깊이 가공은 100분의 5씩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 그래서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해서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100분의 5씩 내려가니까 경로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를 스크롤바를 진행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면서 여기서 테이퍼 작업을 하는데 공구는 좀 작아요. 볼앤드밀 3으로. 그래서 속도는 빠르게 갈게요. 플레이. 그래서 이쪽에를 100분의 5씩 내려갑니다. 너무 빠르네. 처음으로 이동을 하고요. 플레이.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로 작업을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볼앤드밀러.
경사 가공으로 해서 내려오고요. 테이퍼 져 있는 구간, 45도 테이퍼 져 있는 구간, 볼앤드 밀러 쭉 타고 내려오게끔. 그리고 여기에 작업 끝나면 급속으로 점프해 가서 Z축으로 100분의 5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 가공을 작업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확대해 보면 이쪽에 이렇게 단이 져 있긴 합니다. 이게 끝에 보면 볼로 작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단이 좀 지기는 하는데 이 정도는 그래서 감안하고요. 참고로 여기 단이 안 지게끔 또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는 평을 써가지고 정상용 평을 써서 이 구간을 찾아가지고요. 높이 찾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평으로 조금씩 내려야 되고요. 이게 볼로 옆면으로 가공하는 거랑 평으로 작업한 거는 평은 계단이 지기 때문에 좀 더 100분의 1씩 해서 조금 더 작게 해서 마무리 칠 수는 있지만은 여기까지 해서 맞춰 놓겠습니다. 끝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 태핑 가공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기초 작업을 하는 거니까 센터 드릴 공구를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로 NC 드릴 못따기용으로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참 기초부터 센터 드릴링하고 그 다음 못따기하고 탭 가공하고 공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지금은 그래서 기초 내용 4개 공정이더라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상단 가공만 해도 황삭과 정삭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공정이 이렇게 좀 추가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황삭, 정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홀 가공이 남아 있는데 홀은 드릴링 2D의 드릴을 선택을 하고요. 도형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원 2개를 선택을 하도 되고요. 또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중심점을 클릭하셔도 돼요. 원 도형을 선택하도 자동으로 원의 중심점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확인. 가공의 종류는 서클밀, 점가공, 헬릭스 보링, 나사밀 이렇게 있습니다. 드릴 가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센터 드릴이 몇 번에 있냐면요. 어디 갔나? 센터 드릴이 4번에 준비되어 있네요. 센터 드릴 선택하고 다음. 자, 여기서 표준 크기에다가 자, 여기 표준 크기에 보면 여기서 2파이에 5가 있는데 샹크 지름 5 요걸 선택할게요. 여기가 5파이, 여기가 2파이.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공구 번호는 공정이 하나 빠진 것 같네요.
자, 공고 번호는 4번. 그 다음에 끝내기 하고요. 자, 추측 회전수 RPM은 2000 RPM으로 가고요. 자, 이성은요 150으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공작물은 건너뛰겠습니다.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의 종류는 드릴 카운터 보 센터 작업을 할 거고요. 드릴은 G코드가 그래서 G81이고요. 카운터보는 G코드가 G82입니다. 자, 정지시간이 0이면 G81이 나오고요. 정지시간, 드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00을 줬다 또는 1000을 줬다 하면 이렇게 정지시간의 값을 들어가면 카운터 보링 사이클 G82가 나와요. 센터, 스포츠로 센터만 찍을 거니까, 센터 들여가지고 자립하기만 할 거니까 81이 나와야 돼서 정지시간이 0으로 돼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참고로 요는 G코드 81, 80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속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전 높이는 5. 재료 상단은 제로요. 가공 깊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2만 가공할게요. 그리고 절삭률을 첫 번째 거를 ON으로 하고요. 확인하고 그래서 14번 공정의 경로 확인. 자, 플레이 버튼으로 해서 연속 실행을 할게요. 자, 센터 찍고 R점 높이에서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G코드 81이 나오는지 볼게요. 14번만 선택해서 G1.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해서 모든 공정. 지금은 14번만 선택을 합니다. 일부가 선택 중에 있고 모든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G코드로 출력할 건지 물어봐요. 얘를 누르면 1번에서부터 14번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아니요를 하면 14번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이러면 그냥 저장을 해놓고요. 자,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되는데 1번이 환학이고요. 2번이 센트럴이에요. 그래서 1번 환학입니다. 삼성 스맥 장비.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G코드를 볼게요. 자,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G99 R점 복귀에 G81 이렇게 일반 드릴링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R점 높이는 5. 회전수 2000에 피드 150. 카운트 보링 사이클이 나오게끔 바꿔볼게요. 조건에 들어가서 자, 절삭 파라미터에서 정지 시간에 1000이라고 줄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G1, G코드 생성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름은 같은 거로 덮어쓰기 하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는 환학 1번 엔터. 카운터 보링 사이클 G82가 나왔어요. 정지 시간이 들어가서 8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정지 시간을 0으로 하면 해서 기본 드릴링 사이클이 나옵니다. 확인, 재생성.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작업을 했으니까 태핑 가공하기 위해서 기초 홀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4번 공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릴링. 자, 조건에 가서 공구. 자, 드릴 공구를 추가할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공구 생성. 자, 공구의 종류는 드릴이고요. 다음에서 공구의 직경은 6.8. 드릴 직경 6.8. 그 다음에 다음. 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거 머신닝 센터에서는 드릴이 5번에 준비됐네요. 5번. 그리고 끝내기 하겠습니다. 자, RPM은 1600 RPM에 이송은 200.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자, 깊이가 얼마냐면 10mm. 그래서 81을 써도 상관없어요. 드릴 써도 상관없습니다.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종류의 사이클도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먼저 팩 드릴링을 선택을 하면요, 절입량, 예를 들어서 4mm씩 절입을 하다,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3mm씩 절입을 하라고 볼게요. 그러면 팩 드릴링 사이클은요, G코드는 G83이 나요. 팩 드릴링 사이클 또는 신공 드릴 사이클이라 하고요. 절입량은 Q로 해서 3이 나오겠죠. 우리가 작업할 거, 가공할 소재는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깊이도 깊지 않으니까 요거 말고요.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을 써볼게요. 그러면 팩 드릴 옆에 다시 삼각형을 클릭해서 칩 브레이크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칩 브레이크는 G코드 G73이 나오고요. 절입량 그냥 3으로 갈게요. Q3. 고속 신공 드릴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또는 칩 브레이크. 주로 이제 깊은 홀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81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81로 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G코드도 확인하겠습니다. 칩 브레이크만 확인할게요.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가 얼마냐면, 도면상에서 10mm 가공을 하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공구가 드릴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테이퍼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테이퍼져 있습니다. 자, 가공 깊이는 완전 홀 가공할 때 완전 가공 부위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직경에서 얘가 6.9죠. 여기까지가 10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팅은 날 것에서 세팅을 해요. 여기서 세팅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나사부가 이거 드릴링을 했을 때는 탭이 아니고요. 그냥 드릴링만 작업했을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1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뾰족하게 돼 있는 드릴의 요 높이, 날 것 높이를 해서
요것만 추가해주면 돼요. 요게 높이를 날것 높이 h라고 하면 약 드릴 직경에 한 0.3을 곱해주면 이 날것 높이 값이 나와요. 근데 계산기를 몰라도 여기에다가 계산기 아이콘 누르면 6.8에 약 0.3이니까 2mm 정도, 2.04라고 돼 있는데 2mm 정도에서 가공 깊이에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는 드릴링이 아니고요, 탭이10이에요. 참고로도 탭에도 불완전 나사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탭의 나사산을 대충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완전 나사부, 그 다음에 불완전 나사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 탭에서 깊이가 10이에요. 그러면 탭의 완전 나사부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나야 돼요. 그러면 탭의 불완전 나사 부분에 여기 값은 얼마 정도 하냐 하면요, 한 2.5 피치만큼, 2.5 곱하기 피치만큼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냥 여유있게 얼마요? 한 3을 곱해주면 돼요. 피치. 자, 피치가 1.25입니다. 8 곱하기 1.25. 그다가 여기에다 3을 곱해주면 2.5인데 그냥 여유있게 깊이 더 내릴게요. 반통이 아니니까. 그러면 3을 곱해주면 3, 5, 15, 1 올라갔고 3, 2, 6, 7. 3, 1은 3, 3.75만큼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요게 깊이가 13.75니까 13.8로 보고요. 자, 아까 여기서 이 드릴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2.04를 하잖아요. 그러면 드릴이 요거보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드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파란색을 썼으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갈게요. 자, 드릴은 안치럼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드릴. 자, 태핑 가공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드릴이 낮아버리면 이 부분 영역이랑 이 부분의 영역에서 탭은요, 바닥에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 나서 공구가 부러질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드릴은, 자, 아까 여기가 13.85니까 이거보다 여기가 이쪽 구간이 더 낮아야 돼요. 그러면 여유있게 14 정도는, 최소한 14 정도는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4. 탭의 깊이는 13.8로 하고요. 드릴은 완전부, 동그랗게 가공되는 완전부가 14여야 되고요. 여기서 날것 높이 얼마큼 해서 2mm가 추가가 돼서 마이너스 16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 나사부 기준으로는 드릴은 마이너스 14에서부터 해서 요게 깊이가 들어가면 되고요. 탭은 요거보다 덜 미친 높이, 탭의 불완전 나사부까지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합니다.
단통이면 여유있게 그냥 모든 작업을 작업해도 되지만은, 참고로 특히 여기서는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드릴은 먼저 마이너스 14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기 아이콘 누르면 해서 2.04가 추가가 되면 돼요. 그래서 16.04까지 드릴링이 작업이 되면 되고, 자, 그리고 재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을 복사. 그 다음에 다시 15번을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을 하는데요. 탭 하기 전에 더 제거도 해야 되는데 바로 탭을 먼저 볼게요. 자, 조건에 가서 먼저 공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의 종류는 해서 탭이라고 있습니다. 탭. 그리고 다음, 자, 탭의 호칭 지름은 M8이에요. 8. 피치는 1.25가 되고요. 자, 오른손 나사다 하면 왼손이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오른손 나사가 되고요. 왼손 체크하면 왼나사가 돼요. 그러면 태핑 사이클에는 G84가 있고요. 왼나사 사이클 G74가 있습니다. 야, 요게 해제가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으면 84, 오른나사가 되고요. 그래서 왼나사 체크돼 있으면 여기서 G74가 나옵니다. 역태핑 사이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손 나사니까 84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왼손 체크는 해제돼 있으면 되고요. 다음, 자, 공구 번호는 6번입니다. 자,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